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녀한테 증여세 없이 돈을 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빌려주거나 증여를 해야 되겠죠. 이때 부모님이 돈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돈을 주기 위해서 증여를 합니다. 5천만 원 면세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지만 이 돈 가지고 10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가 살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출금을 생각해서 사더라도 어떻습니까? 4억 원 정도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과연 4억 원을 차용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요. 증여세를 완벽하게 없애고 차용으로써 어떻습니까? 무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소탐대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한테 차용해 보겠습니다. 빌려주는데요. 4억 원을 빌려준다. 그러면요. 부모 자식 간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로 보거든요. 증여로 간주하기 때문에 따라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신경을 써갖고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2억 원, 어머니가 2억 원을 증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계 존속이면서 부부인 경우에는 동일은 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증여하더라도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사족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2억 원, 아버지가 2억 원 나눠서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합산하진 않습니다. 직계 존속이지만 부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증여한다면은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5천만 원만 공제 받을 수 있죠. 나머지는 공제 못 받고 비록 어떻습니까? 따로따로 구분해서 증여세는 산출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증여세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차용을 한 다음에 혹시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원 가산세 1인당 만 분의 22, 연단위 8.03%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되고요. 폭탄 맞은 다음에 혹시라도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면 부부 증여재산은 또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하니까 이중고에 시달리니까 절대로 차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차용이라고 한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가령 자녀가 소득이 있는 자녀인데요.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당첨돼서 중도금 및 잔금을 못 치른다. 이때 부모님이 돈을 빌려줄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차용을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나중에 자녀가 아파트 완공 후 입주하거나 그때 대출금을 내거나 대출금으로 갚거나 아니면 임대해줘서 임대보증금으로 갚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차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용이라 할지라도 이자 소득세, 어떻습니까? 종합과세,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는데 비영업대금 이익 27.5% 원적 뉴스를 자녀가 하고 나머지 주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종합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해서 또 상환받으니까 상속세 또 줄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차용이라 할지라도 참고로 정상적인 차용이라고 하는 것은 차용 목적, 차용이자, 이자 지급 방식, 그 다음에 만기 상환 등 구체적으로 내용이 적시되어야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자산이 없거나 아니면 미성년자라면 차용으로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회 차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자녀가 제3자한테 돈을 4억 원을 빌리고 부모님이 4억 원을 대신 갚아준다. 이것 또한 우회 차용은 우회 증여로 봐서요. 증여세를 과세하고 또 쓸데없이 남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소요가 발생되니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법인, 손자녀법인을 설립해서 부모님이 증여한 이후에 가수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증여 의제하고 이자 지급을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 지급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에 돈을 빌려줬다. 이자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인정이자 받은 것으로 봐서 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들은요.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놀랍게도 개인이 법인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되고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것은 소득세법상에서 그러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저촉되거나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랬을 때 그러므로
가족투자법인의 부모님이 가수금 4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 50억 원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의제가 되겠습니다. 비록 법인한테 돈을 빌려줬지만 법인의 주인이 자녀나 손자녀다. 그러면 증여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증여의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액이 연간 1억 원 미만일 때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준 이자율로 판단해 볼 때 역산해 보겠습니다. 연 4.6%일 때 그러니까 21억 7,391만 원을 빌려주더라도 증여로 의제되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증여세 없이도 빌려줄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자녀가 2명이면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43억 원 정도를 빌려줘도 문제되지 않고 자녀가 3명이면요 어떻습니까? 65억 원을 빌려줘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6명이다. 그럼 130억 원을 빌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가수금을 가지고서 자녀는 공짜로 손 안 대고 코 풀면서 이자도 안 내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다 자녀 몫이 되겠죠. 그 돈으로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수금 범위 내에서 가지급금으로 돈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가지급금은 또 이자는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자 내는 거 그다지 두렵지 않죠. 4.6% 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수금,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GP 플랜을 실행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해 드립니다. 제가 마치 관현악단의 지휘자처럼 종합자산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이 있습니다.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을 동원해서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과 관련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운영까지 전부 다 지원해 드리는데 정관 작성이라든가 임원 퇴직금, 상여금 규정이라든가 중간 배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그 정관을 작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원해 드립니다. 물론 그 법인을 설립했을 때 자본금은 분산해야 되겠죠. 자녀한테 100%로 분산하면 됩니다. 자녀가 3명이면 3분의 1씩 분산하면 되겠죠. 손자녀까지 포함해서 5명이다. 그러면 20%씩 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님의 법인이 아니라 자녀나 손자녀의 법인이 되니까 이때 거기에 돈을 빌려준다. 가수금. 그 다음에 자녀한테 증여한 다음에 남는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게 된다면요.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가수금에 대해서 핸들링을 하고요. 그리고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향유하고 그 이익이 남는 것은 손자녀나 자녀의 몫이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상속세는 전혀 발생되지 않죠. 그 다음에 가수금을 효과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해서 구성해갖고 연단위 6%, 8%, 10%그 이상의 투자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애널리스트, 공인된 애널리스트고 펀드 매니저고 투자자산 운영사 등 각종 자격증을 15개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을 운영하는데 세무관리, 회계관리, 아니면요 수익관리, 급여관리, 그리고 비용관리, 또 4대 보험 관련된 관리들 이런 거 한 번에 간단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그래서 종합자산관리사인 저 콘스탄트 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의사결정만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족투자법인 그러니까 설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만 소득세, 종합소득세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절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요 건강보험료도 절세 절감 및 그 다음에 완벽하게 해소시킬 수 있고요. 효율적인 투자 관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투자하면 안 되는 시대고 개인이 절세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배제하고 개인의 분신이고 하시는 아반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 만약에 투자했다, 절세했다, 그래도요 상속세 부담은 직격찬이 됩니다만 법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요.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거든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갑진년 2024년도 12월 한 달 동안에 무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화 주셔갖고요. 현명한 할아버지, 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돼 보시기 바랍니다. 010-5473-9317 콘스탄트 김 지금 전화 주신다면 100년간의 대계를 여러분이 만드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